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의사이지만 호담 같은 모습도 있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유튜브를 기획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다친 거죠. 바로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2년차고요. 주로 내시경실에서 내시경을 하고 외래 진료는 한 타임만 보고 있어요. 처음에 복귀했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수님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적응이 많이 됐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저희가 가을호 주제가 변화예요. 그거랑 좀 제일 잘 맞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연락드리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 사건이 선생님이 열심히 뛰어오는 중에 잠깐 멈추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다른 형태는 더 좋았겠죠? 진짜 그게 제 인생의 어떤 신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제가 되게 번아웃이 많이 왔던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서 전공의협의회라는 이제 단체에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몰려오는 흑폭풍들에 되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이 있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과격한 뭐 액티비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의사이지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완전히 혼란기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팡 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사고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인데 오히려 사고가 나고 모든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요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울컥울컥 이렇게 몰려오는 그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힘든 순간에 저를 옆에서 보호해주고 사랑을 돋아줬던 그런 보호자와 가족, 동료들, 교수님 이런 이제 보호막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에서도 되게 여러 번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활동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승마를 배우시고 PT를 받으시고 골프를 하시는 게 가능할까? 말씀 중에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공허함도 공허함이고, 그리고 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 것 같고. 바이크도 하셨다고 나와있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의사들이 환자랑 좀 더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의사이지만 호담 같은 모습도 있고 술도 많이 먹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유튜브를 채널을 열고 기획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다친 거죠. 바로 티저 영상 하나 올리고 두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다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의 의도와 그리고 다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의도도 결국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결국엔 저의 치유의 목적으로 기록으로 남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SNS에 그렇게 올린 거를 되게 사실 사람들이 보고 놀랐고 어떻게 얘는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올렸냐면 제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들이 당시에 많았고 갑자기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는 저는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치고 나서 마치 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레슨 같이 갔던 사람들 카톡방에 고마웠다고 이야기한 거, 그리고 그날 밤이랑 그 다음날 이제 약속들이 쭉 있었어요. 그 주에 이제 골프 라운딩 선배들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응급수술 받고 해서 갈 수가 없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SNS 올린 거죠. 또 그걸 한번 올리니까 또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걸 또 제가 막 다 씹거나
그걸 다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는 인간이라서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저의 근황을 올린 거죠. 간접적으로 나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 소문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제가 구독자에 실려고 있었을 때 다 퍼졌더라고요. 이미 비극적인 소식은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이미 퍼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만약에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나를 더 대하기 쉽지 않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좀 다가가기가 좀 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약간 자연도태되는 관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은 어쩌면 그동안 본인이 다뤄왔던 그 인간관계가 무너질까봐에 대한 걱정도 좀 하셨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당시에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뭔가 관계를 놓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그런 걸 못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다가가기가 약간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걸 저는 두려워한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네. 저 전공의 때도 진짜 힘들었고 막 병원에서 울기도 하고 했는데 환자도 똑같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불안하고. 근데 이게 환자도 의사가 힘든 걸 잘 모르고 의사도 환자가 힘든 걸 잘 모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매달려서 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고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